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종윤입니다. 우선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행사가 이렇게 크게 열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를 포함한 스타트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야놀자는 굉장히 특이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는데 저희가 성장한 산업은 사실은 새로운 산업이 아닙니다. 여행, 호텔, 예약,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고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현재의 스타트업과 그게 없었던 과거의 스타트업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지금이 저는 스타트업한테 가장 큰 기회이고 이 기회를 잘 잡는 게 우리의 성장의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페이지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 나는 우사인 볼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다. 그래서 스피드만큼은 내가 1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이사를 온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제일 빨라서 이 속도, 스피드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이사를 온 겁니다. 그 순간 생각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운동해서 더 빨라져야겠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자동차 나보다 빠를 것 같으니까 밤에는 자동차 공부를 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다 때려치고 지금 운동할 때가 아니다. 하루 종일 자동차만 공부해야겠다. 이거는 타이밍에 따라 답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아닌 또 다른 답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고 이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가, 야놀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비교입니다. 피처폰도 굉장히 큰 혁신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집에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핸드폰을 못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5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피처폰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폰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혁신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카폰 혹은 카폰이나 벽돌폰, 이렇게 굉장히 큰 폰들을 갖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가볍고 조그만 폰으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혁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지 않는 그 혁신의 순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 피처폰 때도 1등 기업은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노키아 굉장히 혁신 기업이었고요. 모토로라 말도 안 되는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애플이 나와서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애플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애플은 과연 얼마나 전화기를 잘 만들었던 회사인가. 애플은 아이폰 전에는 전화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기였어요. 전화기의 본질이 바뀌었나요? 물론 일부 바뀐 게 있지만 결국 우리가 통신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피처폰의 방식은 스마트폰과는 목적은 같지만 방식이 너무나 달랐고, 이 방식의 변화, 결국 기술과 혁신의 변화,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지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계신 산업은 모두 기존 방식과 미래의 방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이 한중간, 바로 여기 이 장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최고의 선택은 요 점에 오기 전부터 이 빨간색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굉장히 잘 성장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도 이 검은색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기술의 차이는 너무 커졌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 기업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지금이 맞아? 정말 지금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적기가 맞아? 이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술이 몇 년 된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 60년 됐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30년 됐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빅데이터 20년 됐습니다. 이 기술은 너무 예전부터 나왔고 너무 오랫동안 연구와 테스트, 실제 산업화를 위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이게 보통 20, 30년 지나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혁명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 전기, 인터넷 이럴 때 보통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혁명이라는 말은 절대 될 것 같을 때 붙지 않습니다. 되고 나서 붙입니다. 왜냐하면 될 것 같을 때 붙여버리면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번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혁명이라고 붙이는 게. 지금도 이 혁명은 이루어져 있고 이 혁명을 이루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최소 20년에서 60년 동안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가? 더 이상 우리가 돈을 벌어왔던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규모 소량으로 생산을 해야 이제까지는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싸게 만들어야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가 그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그랬습니다. 한국이 돈을 벌어왔던 굉장히 많은 방식은 대량으로 소품종을 싸고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계와 기계가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사람이 조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대화를 하고요. 사람과 기계도 동일하게 과거와는 다른 훨씬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합니다. 알파고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데 사람을 이겼네?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계와 기계 간의 대화를 사람이 중간에 관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이미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린 더 이상 하나의 라인을 깔아놓고 그 라인에서 소품종을 빠르고 싸게 만드는 방식으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다품종 정량 생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20년 전부터 우리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별로 화면을 바꿔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스타일대로 여행도 가려고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나의 스타일에 맞게 남하고는 다르게 하려고 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기업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온라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도 3D 프린팅 왜 만드나요? 3D 프린팅은 사람마다 다 다른 물건을 똑같은 속도, 똑같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싸거나 더 빠르게도 만듭니다. 결국 다품종 정량 생산에 대한 니즈는 이미 우린 느끼고 있고 단순하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제조까지도 이 환경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방식입니다. 살롱 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살롱 문화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아젠다를 그때그때 만난 사람들과 즐기는 겁니다. 살롱 문화일 때는 절대 명함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나 또 너 또 만나고 싶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특정 테마, 특정 토픽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때그때 만나고 그때그때 헤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야놀자도 하고 있는 거지만 액티비티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레저 시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가서 돈을 쓰고 돈을 버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놀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호스트가 되실 수 있고 액티비티를 만드실 수가 있고 그것들을 사람들은 즐깁니다. 단순하게 가이드 투어가 아니라 클래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커뮤니티 이 모든 것은 한 명 한 명이 만들고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야놀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놀자는 목표가 뭐냐면 행복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게 야놀자가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일과 삶,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스를 맞추거나 혹은 잘 통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이 줄고 있어요. 저희도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 줄면 노는 시간 늘거든요. 그리고 노는 데 쓰는 돈이 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과거 30년 동안 30%가 줄었고 노는 데 쓰는 돈이 과거 10년 동안 60%가 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하는 시간이 줄고 있고 노는 시간 늘고 있고 그리고 그 노는 시간 동안 쓰는 돈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라이프 퀄리티, 나의 해피니스는 사람들은 높지 않아. 난 불행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기 때문입니다. 액티브로 해죠. 나가노는 거거든요. 여행, 문화 관람 혹은 스포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못합니다. 근데 집에서 노는 거, 집에서 TV 보고 집에서 인터넷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하기 싫은 걸 많이 하니까 나는 불행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항상 돈과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 돈과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놀실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저는 디지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놀고 있고요. 점점점 더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쓰는 돈도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30%가 줄었고 일하는 시간이 노는 시간 30% 늘었거든요.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60%나 노는 데 쓰는 돈이 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돈과 시간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즐기게 만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닐 겁니다. 이런 문제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많은 택시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택시기사가 돈을 더 못 벌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택시 대수를 줄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 밥 먹고 술 먹고 택시 타야 되는데 택시가 안 잡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방법이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결해줘라고 하지만 늘려도 줄여도 아무리 어떤 수를 쓰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이유고 디지털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즐기지 못하는 이유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바꿔야 되고 그게 디지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객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말은 다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는 마케팅을 많이 해왔습니다. 마케팅이 뭐냐면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은 제가 맞춤형으로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드린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을 쫙 분석을 합니다. 세그멘테이션도 하고 클러스터링도 하고 그래서 단순화시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여기 있는 몇 분은 그냥 제가 제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들까지 체크를 하면은 저는 단순화시킬 수가 없어요. 몇 분은 제껴버리고 나머지 분들 다 묶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페인포인트를 가졌을 거야. 그리고 그거에 맞게 상품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필요했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푸시 혹은 풀 마케팅입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 대량 생산의 시대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대량 생산이 아니에요. 다품종 정량 생산이면 더 이상은 여기 계신 분들 단순화시키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대단했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따르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이 500명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시장이 500개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디지털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러한 시대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케팅은 더 이상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마케팅은 마켓을 단순화시켜서 액션을 하는 건데
더 이상 단순화시키면 안 되고 그러면 ing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디지털 기업은 마켓을 합니다. 마케팅을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놀러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들만 놀러 가면 되고 저 사람 놀러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놀러 가게 만드는 게 저희는 목표입니다. 그럼 노시지 못하는 분들이 보통 소외계층이나 시니어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노시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캐리비안 베이라는 한국에서 제일 큰 워터파크를 일주일 동안 통대관을 해서 거기에 못 노시는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가 놀 데가 없으면 사람들은 놀러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더 자주 놀러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놀 곳이 없어지지 않고 더 많이 놀 곳이 생기게 만드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저희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저희가 10,000그루를 기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분들한테도 기부를 하세요라고 했더니 추가로 30,000그루 이상이 기부가 됐습니다. 결국 사람들도 내가 마켓을 같이 만들고 그 마켓을 같이 즐기는 것을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최근에 했던 야놀자 29초 영화제입니다. 29초 영화제의 주제가 뭐였냐면 누구누구가 여행을 가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이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서베이를 해보니까 1년에 2.3번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일주일에 2.3번 여행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2.3번을 일주일에 2.3번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 옆집에서 놀러 갔을 때 배가 아프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옆집에 누구가 놀러 갔다라고 하면은 옆집에 누구 놀러 갔대 우리 집 뭐 하는 거야? 이게 기본이거든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야 놀러 갔을 때 사람들이 너 너무 잘 됐다. 너 놀러 간 거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은 성황리에 끝났으니까 유튜브에서 야놀자를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만 여행 좀 다녀올게요. 2시간만 여행 좀 다녀올게요. 잠깐 여행 좀 다녀올게요. 야놀자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행은 그렇다. 야, 놀자. 결국 저희는 1년에 2.3번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더 나중에는 하루에 2.3번도 놀러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 목표는 사람들이 못 놀러 가는 이유였던 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숙박이라는 카테고리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레저 혹은 여행과 관련된 모든 카테고리를 다 통틀어서 슈퍼앱 관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렇게 저희의 서비스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을 통해서 바꾼다, 이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모든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는 밸류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치사슬 사이에 많은 단계가 있고 이 단계는 다 다른 사업자들이 보통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데 저희가 말하는 혁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숙박, 여행, 레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밸류체인이 존재하고 그 밸류체인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자들 간의 데이터의 흐름이 끊겨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터치포인트. 예를 들어서 호텔을 가면 제가 조식 포함 숙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식을 먹으러 가면 어떻게 돼 있나요? 종이를 프린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호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몇 호예요? 그러면은 그 몇 호 체크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몇 호 물어보면서 그 앞에 체크를 하고 있고 실제 그 사람이 몇 호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 공급자, 그들이 접하고 있는 많은 접점들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밸류체인도 다 연결하고 접점도 다 연결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신문 보시면 시스템 통합, 뭐 표준화 이런 것을 하려고 몇 조를 썼다, 몇 천억을 썼다, 몇십 조를 썼다 이런 얘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사업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그래서 막 몇 천억 몇 조씩 투여하거나 이런 몇 가지 예외적인 산업을 제외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연결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까지는 연결 못했습니다. 돈 많이 들어서. 근데 그것을 이제는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머신러닝,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은 단순하게 수사어가 아닙니다. 이런 기술이 있어야지만 연결이 가능하고 연결돼야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Introducing Yanolja Y Flux. Are you fed up with the time waiting after you arrived at the destination early? With Y Flux, you can expect sooner check-ins. If the room is prepared in advance, you can make an early check-in regardless of the time scheduled for check-in. Complete the check-in process quick and easy. Y Flux does not need a card key. Upon completion of a check-in, a smart key is issued via message. There's no worries in losing a physical key card or any errors. Room equipment and services you need can be selected during reservation. Additional items needed during your stay can be easily purchased from the Y Flux vending machine. Set the floor you wish to go to with the elevator on your smartphone, and the elevator will be waiting for you with its doors open. Once you're in your room, even if you don't place the key card, and even if you fail to find the light switch, the room will automatically begin to control the room according to your presence with a welcoming sound. If you feel too lazy to go out, you can order breakfast through room service in your bed. Aren't you curious about the taste of food delivered by a robot? Enjoy the checkout made with a single click without visiting the front at the time you want. Y Flux. 결국 저희는 시스템이 연결되고 이 연결되어 있는 과정에서 마찰 없이 흐를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면 돈과 시간이 없어서 못 노는 것들이 해결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1년에 2.3번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루에 2.3번 놀러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와이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데이터가 통합이 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는 환경 내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면서 자동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놀자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